여러분들 안녕, 구하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요일 핵직구 컨설팅, 오늘 이제 좀 쓰잘데기 없는 질문도 좀 있고요, 좋은 질문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 졸업 후 미학을 공부하고 있는 유학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나라를 정하고 학교를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학교를 정하고 나라를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고3이고 올해 2월에 토익 점수 920점이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어떤 분야에서 할 것인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국가가 어딘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국가 안에서 그 분야를 선구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학교가 어딘지를 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때에 따라서 그 학교를 가지면 어쨌든 그 학교가 있는 이유는 그 나라에서 그 학교가 활발하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라랑 학교를 막 구분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라랑 학교는 오히려 공통적으로 좀 공통된 부분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일단은 토익, 제가 잘 몰라, 저 때만 해도 해외에 나가는 거, 유학을 준비하는 거는 토익으로 되지 않고 토플, SAT 아니면 ACT 요런 걸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토익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국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한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좀 약간 아시아권에서 토익이 통용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해외를 간다 라고 할 때는 토플을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 그냥 영어를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척도를 알려준 게 아닐까요? 그러는데 일단은 토익 920이랑 토플이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토익은 좀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토플은 사실 토익보다는 더 어려워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토익만 보고 이제 토플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기는 사실은, 물론 그 환산표가 있긴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질문에 조금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은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그럼 그 나라에서 정말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학교가 어딘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예 요거는 그냥 분명하게, 극명하게 그냥 이 분야에 선구적인 길을 달려가고 있는 학교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 학교를 먼저 지원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 보편적으로 그 나라 안에 그런 학교들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두 개를 같이 한번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건 진짜 행복한 고민이야. 나라를 정하고 학교를 정할까, 아니면 학교를 정하고 나라를 정할까. 이거는 굉장히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 정도면요, 어딜 가도 돼요. 어딜 지원해도 상관없고요. 지금 준비해야 될 거는 이제 그런 목표를 두고 이거를 어떻게 지원해 나가야 될지,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지를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약간 요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은 요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에 대한 질문인데, 오빠, 건강한 다이어트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요즘에 그 뮤지컬 공연하고 막 그 다음에 대학교 또 학교 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조금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제 건강을 너무 못 챙겼는데, 이제 중요한 일을 하면 할수록 건강이 조금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조금씩 들기 시작을 해서, 이제 제가 5월달부터 이제 건강하게 조금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의 비율을 조금 뭐라 그럴까? 약간 맞춰보려고 하는? 그래서 조금 영양식의 음식을 좀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 독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혼자 살고 있는데, 확실히 혼자 살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못 챙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다이어트보단 운동입니다 그러는데 근데 식습관도 너무 중요해요. 물론 제 나이 제 나이 굉장히 저 젊거든요. 젊어가지고 아직은 들은 얘기지만 이제 조금씩 나이를 먹기 시작하면 운동도 물론 운동이지만 생활 식습관이랑 그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강식품에 도움을 받을 생각은 없으시죠? 그런데 일단 건강식품을 알아볼 시간도 없고요. 그 다음에 건강식품을 제가 잘 못 믿어요. 그걸 진짜 해본 사람, 효과를 본 사람이 얘기를 한 게 아니면은, 왜냐면 하도 다 한국은 자기 건강식품이 다 맞대. 그러니까 자기네들 건강식품이 다 만병통치약이야. 이걸 먹으면 막 살이 몇십 킬로가 빠진다 그러고 다 그래.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는 비만이 없어져야 정상이에요. 근데 보면은 항상 비만은 있어. 그래서 이제 어느 게 진짜인가 약간 요거를 제가 잘 몰라서 이제 정말 믿을 만한 게 있으면은 저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비타민 요런 거는 이제 먹지만 이렇게 건강식품으로 살 빼는 30일 다이어트 이런 거는 솔직히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긴 있죠. 자,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빠 닭가슴살 드시는 건 다이어트용이에요? 근육 키우는 용이에요? 그랬는데 일단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한 용이고요. 두 번째는 빠져가는 근육을 조금 유지하기 위한 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을 키우려는 그런 허황된 꿈은 전 지금 꾸고 있지 않아요. 그냥 내 몸을 그냥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싶은 지금 저한테는 이렇게 몸을 만들겠다는 건 조금 약간 사치예요. 지금 몸 만들 시간에 저는 조금 이렇게 자고 싶고 조금 더 잠을 보충하고 싶고 약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을 키우려는 용은 아니다. 그냥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한 용이다. 요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네요, 오늘은. 자, 요즘은 차 안 마신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쉬는 타임인가요? 그랬는데 아니요. 제가 차를 마시고 할 여유가 없었죠. 근데 이제 공연 끝나고 했으니까 이제 오늘도 컨설팅이 끝나면 차를 한 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질문 또 가보도록 할게요. 외국에서 몇 년 살다 오신 거예요? 그랬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외국에 있었고요. 횟수로 따지면 한 8년 정도 살았던 것 같고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는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제 자세한 프로필은 제 개인 방송국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농구 선수도 공부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되게 한국식 사고예요. 제가 사실은 이게 되게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간단한 질문에서 해야 돼 그냥 이러고 끝낼 수도 있는데, 굳이 제가 이 채팅창에서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여기다 탁 넣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간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요. 미국에서는 여러분들 혹시 인터뷰 스포츠맨이든가 이렇게 조금 이 예체능 하는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내용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를 들어보면은 정말 말을 잘해요. 정말 말을 잘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되게 아는 것도 많고요. 물론 되게 무식한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되게 뭐라 그럴까, 유식하고 스마트하고 약간 그래요. 왜 그러냐, 미국은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성적을 갖춰야 된다 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이 아주 높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C 또는 B 까지를 이렇게 받아야 된다던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스포츠도 하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잘하는 애들이 학생회도 하고 싶어하고 막 그래요. 물론 이제 그게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니까 또 할 수도 있는 거지만 한국은 또 공부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다양한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운동을 하면은 되게 뭐라 그러지? 한쪽에만 집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한쪽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다른 쪽 뇌를 다 사용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농구 이제 선수로도 활동을 하지만 그 선수가 끝나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구를 관련된 그 농구 산업 분야를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좀 잘 알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체능 하는 친구들한테는 꼭 책을 좀 많이 읽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조금 뭐라 그럴까, 이제 성공할 사람이다, 나는 성공할 거야, 그리고 나는 잘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나는 이 분야의 탑이 될 거야 라고 욕심을 갖는 친구라면 전 더더욱 준비를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그 이미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식이 아니고 좀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을 잘 얘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요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농부 희망자가 당연한 것만 말하는 게 충고입니까? 그랬는데 나는 충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망자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어디서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는데 사실은 당연한 것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이 컨설팅에서도 항상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당연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당연한 것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흐름을 방해하면 이제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매니저들 관리 좀 부탁해요. 자, 이 대단한 분이죠. 우리 콜라보 토크쇼를 준비 중인데 바이올린 하는 이미지 박사 어떤가요? 여기 있는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여기 있는 분들의 막 의견을 막 저희가 수합하는 컨텐츠는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미지 박사라는 것 자체가 생소할 수 있어요. 되게 생소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박사와 바이올린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을 내기가 조금 어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미지 박사가 어떤 것인지를 이 컨설팅 끝나고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저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이제 저는 되게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전 개인적으로 이미지 박사, 제가 떠올리는 이미지 박사의 이미지는 뭐냐면, 그냥 사람들이 자기의 이미지를 어떻게 가꿔야 하며, 그리고 그 이미지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며, 그 다음에 또 그 이미지로 인해서 또 얻을 수 있는 부분, 이미지가 주는 효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컨설팅을 해주고 하는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거는 그냥 저 단어만 보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이 바이올린을 한다 하면은 그냥 매력적일 것 같아요. 왜냐면 아프리카에서도 되게 선비 같잖아요. 근데 되게 선비 같은 사람이 노래도 하고, 선비 같은 사람이 리액션도 잘하고, 선비 같은 사람이 영어도 잘하고, 선비 같은 사람이 방송 진행도 잘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거든요. 마치 구하준 같이. 그래서 약간 바이올린을 하는 거는 굉장히 매력이 있지 않을까.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저런 사람이 이런 로맨틱한 부분도 있네, 이런 감성적인 부분도 있네, 뭐 약간 요런 느낌? 그 정도일 것 같아요. 하하하하. 이러면서 이제 제 자랑도 살짝 넣는 거죠.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진로를 바꾸지만 확신이 있다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럼요. 저는 확신이 있다면은, 저는 어떤 거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확신의 종류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확신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네, 잘 될 거야. 난 할 수 있어. 이건 그냥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근데 확신은 달라요.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무엇을 통해서 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 승산이 있는지, 요런 것들이 다 분석이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확신이 든다면 저는 진로를 바꾸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로를 막 바꿔야지가 아니라, 아니, 더 잘할 수 있는 게 보이고 더 비전이 있는 게 보이는데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도전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젊으면 젊을수록 더 도전을 해보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이 부분은 너무나 클리어하고 제가 명확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한 확신이라면,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도전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즘 오빠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조금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저는 뭐라 그럴까, 제가 원래 이 아프리카 TV 방송을 한 것도 그렇고 되게 하려고 하는 일이 명확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안에 있는 1%를 찾아주는 거,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실현해 볼 수 있게끔 그 장을 만들어 주는 거, 약간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려다 보니 경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런 직업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지가 않으면 지속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제가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35살, 40살까지는 조금 이런 경제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조금 세워보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런 경제나 이런 현실에 구애받지 않고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제가 목표고요. 그게 목표인데,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가지고 있는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 일단 제가 교육 BJ이고 아프리카 TV에서는 사실은 자극적인 방송을 해야만 이렇게 대중성을 띌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면은 그런 아프리카의 고질적인 이런 부분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좋은 컨텐츠를, 이런 양지화된 컨텐츠를 대중성 있게 바꿀 수 있을까를 이제 좀 더 연구를 하기 시작할 거고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TV라는 전 플랫폼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TV 플랫폼, 약간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지? 이렇게 1인 방송,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소통하는 방송, 이런 플랫폼은 앞으로 21세기에서 되게 중요한 미디어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플랫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아프리카의 10년 전 모습은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뭐 규제라던가 그런 방향성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아무 컨텐츠나 가지고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던 거죠. 이제 그게 고착화되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전통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앞으로 더 이런 플랫폼들이 더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시작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니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만 써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또 아프리카 내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양지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많은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편견을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짜 아프리카가 이런 순수한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정말로 뭐라 그럴까 메이저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를 저는 관계자들 역시도 생각 있는 분이라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라 그럴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는 좀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중국 방송도 조금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교육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교육을 놔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왜냐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거가 처음 사람들을 사로잡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내 몫인 것 같아. 앞으로 내가 이 방송을 해야 될 이유. 제가 마음을 다시 잡고 교육 분야에 새로운 지평선을 열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꼭 틀에 박힌 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다양한 컨텐츠, 다양한 시도, 그 다음에 다양한 걸 하면서 이런 교육이라는 모습들을 계속 변형시키고 그 다음에 브랜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방향성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다면 저는 그러면은 계속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는 도전을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옳은 컨텐츠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그걸 기다리고 있을 거고, 언젠가는 그것이 대중화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것들을 저는 요즘에 조금 집중하면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요즘 관심사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질문을 다 받은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컨설팅을 받고요. 여러분들이랑 그냥 자유롭게 조금 대화하고 노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모든 컨텐츠는 유튜브에 구아준을 검색하시면 다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구아준 검색하시고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요. 추천 즐겨찾기도 한 번씩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매일 밤 11시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